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설 연휴였던 지난 26일 새벽이었습니다. 50대 남성이 길을 가던 남녀 연인을 흉기로 공격해 연인 중에 남성은 숨지고 여성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함께 끔찍한 사고를 당한 이 피해 여성은요, 현재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건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취재한 장보경 기자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임방글 변호사 세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방금 화면에 나왔었던 장보경 기자가 이 사건을 단독 취재했는데요. 명절 연휴 중에 있었던 일이라서 참 놀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 26일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이 남녀 연인이 친구들과 모임을 갔다가 용산구 효창동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요. 네. 이 집 앞에 택시를 타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피해자가 이 사망한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어깨를 밀친 후에 지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또 노려봤다는 게 이 피해 여성의 설명인데요. 예. 여자친구가 이 되레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자리를 떠나는데 그 후에 이 피의자가 인근에 있던 본인의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나와 위협하고 결국엔 남자친구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 이 쓰러진 남자친구를 보고 여자친구가 소리를 질렀고 이 주민들이 나와서 신고를 했는데 이 인근에서 피의자는 결국엔 체포가 됐고요. 예. 이 남자친구 A 씨는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사망했고 여자친구는 이 폭행으로 눈 주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 사건을 겪은 피해 여성이 저희와 인터뷰를 해주셨는데요. 이 세상을 떠난 연인을 위해서 또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하신 겁니다. 들어보시죠. 그냥 저희는 그 주차장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길도 이렇게 한 일방통행길밖에 없어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었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그렇게 일이 일어났어요. 전혀 그냥 이상한 사람 같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걸음걸이부터가 막 되게 그냥 일반적인 걸음걸이가 아니고 막 되게 막 돌진하는 듯한 저희한테. 근데 저희는 아무런 뭐 싸움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냥 이상하게만 보였어요. 그냥.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피해 여성분은 굉장히 어렵게 저희와 인터뷰를 해주셨고요. 예. 이 피해자는 현장에서 결국엔 긴급 체포가 됐고 경찰이 흉기와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설명을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만 사실 뭐 다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시비 걸고 사과도 뭐 되레 사과까지 받았는데 흉기 들고 나와서 공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뭐 서로 뭐 원한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런 관계는 전혀 아니었고요. 어떻습니까? 네, 이 연인과 피해자는 전혀 일면식이 없었습니다. 예.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50대 남성으로 인근에 작년 말쯤에 이사 온 것으로 이제 전해졌는데요. 이 남성이 당일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범행한 것으로 경찰이 이제 파악 중입니다. 이 동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가 예, 되지 예.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경찰도 정신병력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히 치료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 피해 여성은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이 남성이 사건 이전부터 굉장히 흥분이 돼 있는 상태였다라고 밝혔는데 이 피해자도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예. 오윤성 교수님,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네요. 글쎄요. 이제 전형적인 그 묻지마 범죄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텐데 아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평소에 어떤 상황이 닥치면 자기는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예, 예. 그때 당시에 그 위에서 아예 목표를 정해놓고 아주 그냥 강하게 내려오는 것이 보여요. 예.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둘이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예. 남성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술이 취해서 조금 몸이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와서
부딪혔어요. 예. 자, 부딪히면은 통상 이제 그 이 여성이 사과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부딪히고 바로 왼손으로 이 남성의 그 복부를 가격을 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이 왜 그럼 이 사람을 선택을 했는가? 만약에 남성들이 여러 명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만한 상대를 선택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선택 이유 중에서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그 같은 그 가족이 없거나 예. 또는 그 여성이 그 이전에 자기로부터 이게 떠나갔거나 이런 어떤 선행 사건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상당히 행복하게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한 15, 16년 전에 천안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서 고등학생이 여자 중학생을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 찔러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범행 동기를 물어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어떤 그 폭행을 당해가지고 아주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칼을 지니고 다녔는데 그 여중생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자기가 범행을 했다. 뭐 이런 것이 어떤 사례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극 전환 이론이라고 해서 소위 자신의 화풀이를 약한 상대에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예. 사실은 추정컨대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불만이 가득 차 있거나 수입 또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요. 이 헤어지고 난 이후에 쓰레기장을 바로 이렇게 그 뒤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음료수 빈 페트병을 한번 들었다가 그것을 놓는 것이 나와요. 예. 그것은 별로 공격 무기가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까지 가서 예. 흉기를 가져와서 그 가는 그 두 사람을 쫓아가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인은 우발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줄은 모르겠으나 예. 이거는 처음에는 우발적이지만은 그 이후의 행동은 상당히 계획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참 아까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해 주실 때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의 한 형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셔서 단순히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단순 분노 등으로 인한 강력 범죄 사례가 의외로 많다고요, 변호사님. 우선 통계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살인 사건 중에서 검거된 살인 사건 기준입니다. 이런 사건이 얼마나 있었고 이런 사건이 도대체 어떤 상태에서 벌어졌으며 예. 이 동기는 무엇인가 이거에 관련된 이제 통계가 있는데요. 우선 예. 살인 혐의로 검거된 사례는요. 매년 800건이 넘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수치이죠. 범행 시 정신 상태에 대한 통계도 있는데요. 50.8%가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정상이었고요. 약 41%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정신장애가 있는 사례가 많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사례는 오히려 8%로 좀 낮은 편이고요. 예. 범행 동기는 약 33%가 우발적입니다. 그 외에 가정 불화가 한 9.4%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또 현실 불만이 한 6%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우발적 살인이 그 경찰 쪽 통계에 따르면 이 살인 동기 중에 우발적 살인이 또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발적 살인이 예. 지금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한 예. 33%. 그 범행 33%? 동기 중에서는 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교수께서 언급해 주신 뭐 물론 이제 동기는 우발적일 수 있으나 이 형태 자체가 굉장히 계획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이 통계에 넣을 수 있는지 좀 의문점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냥 길을 가다가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한 이 분들을 감히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사전에 좀 막을 수 있는가. 글쎄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지금 이제 피해를 당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저렇게 예. 술이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었을 때 같이 상대를 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죠. 예. 근데 사실은 그런 방법이 이번에는 그게 통용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예. 이 사람이 이제 전과 여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폭력 이 사람이 50대라고 하니까 그 이전 단계에 있어서의 그 폭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경험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이런 그 상황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처벌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커다란 어떤 대책이 되지 못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전에 예방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사건을 보니까
정도니까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저 정도면은 충분히 조치를 했다라고 보는데 정말 그 당혹스럽게도 저렇게 쫓아와서 해코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요 아주 이 뭐 어떤 상황에는 가정이라는 것이 없지만 예. 만약에 저 남성이 저기에서 저 사람하고 서로 붙어서 치고받고 했었더라면 오히려 저런 결과는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이 돼요. 왜? 예. 경찰이 출동을 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일단 그 상황에서부터 빨리 긴장을 하면서 혹시 뒤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를 갖다가 보고 예.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112에 신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경찰로 하여금 신변 보호 조치를 받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시점까지 왔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이번에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아주 적절하게 정말 그 젠틀하게 잘 처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상당히 그 보기 드문 그런 어떤 그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피해를 당하신 분께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현재 이 피해 여성의 상태는 어떻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교수님 말씀과 조금 다른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예. 제가 이 피해 여성분을 직접 만났는데 실제로 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위험성을 감지를 하고 그리고 뒤를 돌아서 가는 와중에 이제 예. 그분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집 앞까지 오셨고 예. 인근 집이다 보니까 오셨고 근데 그 앞에서 갑자기 이 남성이 도주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이제 뛰어와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사실 도주를 하는데 예. 시간이 굉장히 짧았고 그리고 네. 피하려고 노력도 했으나 결국에는 이제 막지 못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파악을 했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이 연인이 결혼을 앞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달에 이제 고인이 된 남자친구 부모님도 만나기로 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한순간에 연일을 잃었기 때문에 피해 여성은 또 이제 골절상 외에도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아무래도 왜 그 피의자가 돌연 갑자기 흉기를 가져와서 휘둘렀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이 분노 범죄라고 하는 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 지적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참, 말씀 듣다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말문이 막히는데 이게 음주 상태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점에서 이게 또 이런 사고를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뒤따르는 질문이 혹시나 심신미약으로 인정돼서 처벌 수위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요. 네, 심신미약이라는 거는 단순히 술에 취해서 그때 좀 횡설수설했다 이것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네. 당시 상황 아마 이제 수사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범행 전후에 이 사람의 행동, 예. 이 사람이 했던 말 이런 게 다 종합될 것입니다. 그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예. 부족했거나 없는 경우가 이제 심신미약에 해당하는데요. 네. 지금 나타난 것들을 보면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였지만은 사실 일부러 가서 본인의 몸을 숙여서 일부러 어깨를 미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시비를 일부러 거는 거죠. 게다가 본인 집에 가서 흉기까지 들고 나오고 과연 이 상황이 예. 행동만 보았을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있냐? 저는 좀 소극적으로 보고요. 여기에 설사 심신미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예. 재판부가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형을 감경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법에 의하면 임의적 감경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이 죄가 살인죄라는 거는 사실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죄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로 인한 감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예. 심신미약으로 물론 감형되는 사례가 법 개정이 되고 나서는 뭐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게 뭐 국민들의 법 감정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평가도 나와서요. 교수께서는 이 상황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형법 제10조에서 심신미약과 관련돼 가지고 이전까지는 그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던 것을 이제 임의적으로 바꿨습니다. 특히 이제 2008년도 조두순 사건 때
이후부터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심신미약, 특히 이제 술을 마시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 시선을 갖다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이미 그런 것들은 이제 양형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보는데 오히려 외국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 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 술을 마시고 범행을 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이 술에 너무 관대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더 나아가지고 술에 의한 심신미약을 폐지를 할 뿐 아니라 예. 오히려 술을 마시고 범행을 하게 되면은 그 술 마시는 것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가중처벌을 갖다가 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우리 한국에서 술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손실이라든가 이런 범죄 피해 이런 것들을 정말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사회적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됐네요. 오늘은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장보경 기자,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임방글 변호사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